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습 코칭 전문가 김정학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이들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일,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 역량을 키워주는 일,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집에 돌려보냈더니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가끔은 엄마 때문에 혹은 아빠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들과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 코칭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울 때 아이들이 요즘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나 봤더니요, 아이들 책 안 읽는다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많이 하고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오면서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했는데요. 책친 글친 자녀 변화 프로젝트. 책친 글친, 책과 친구 만들고 글쓰기와 친구 만들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나 봤더니요, 책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영상을 훨씬 더 좋아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책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책을 읽혀야 되나요?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하려면, 배경 지식을 얻으려면, 어휘력을 키우려면 책만 읽어야 공부 잘하는데, 그래도 책 읽히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책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읽긴 읽는데, 생기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탐구심과 주도성이에요. 근데 책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책을 통해서 탐구심과 주도성을 얻어야 돼요. 근데 탐구심과 주도성을 얻지 못하는 독서는 시간이 지나면요,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탐구심과 주도성은 뭘 먹고 자라냐면요, 관심과 호기심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관심과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어떤 책 읽혀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좋은 책 읽혀야 된대요. 추천 도서 읽혀야 된대요. 아니면 고전 읽혀야 된다고 억지로라도 읽힙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탐구심과 주도성을 얻지 못해서 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의 1차 목표는 뭐냐면 책과 친구 되기. 물론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는 전략적 독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전략적 독서를 해야 될 그때 그것이 어떤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과 친구를 만들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어떤 책을 읽을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아무 책이나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서력이라고 하죠. 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근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팔의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령이나 바벨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되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책이나 읽어도 된다 그랬더니 그럼 만화책 읽어도 돼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만화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만화책을 읽을 만큼의 독서 근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추천도서라고 하고 고전이라고 해서 그 책을 던져주면 읽고 뭔가 얻긴 얻었는데 뭐가 사라져요? 탐구심과 주도성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이가 어떤 책, 좋아하는 책인데 그 좋아하는 책이 만화책이라면 만화책도 괜찮다. 물론 학습 만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독서력이 그만큼이라서 그것을 만약에 키운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근력이 생겼어. 그러면 무거운 거 들지 않겠어요?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친구 만들자. 뒤에 가서 어떻게 친구 만들지에 대한 말씀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와 친구 만들기입니다. 글친이라고 하는데요.
독서보다 한 10배쯤은 더 싫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글쓰기를 싫어할까라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글쓰기 싫어하니? 그랬더니요. 엄마가 그 잔소리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뭐라고 잔소리했는데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한대요. 쓰고 엄마가 독서 감상문을 딱 읽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짧아 그런대요. 두 번째는 글씨가 이게 뭐야 그런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춤법이 틀렸잖아. 네 번째는 문장에 호응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근력입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져야 되죠. 그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데 그거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근육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글쓰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쓴 글을 보고도 뿌듯함,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 보통 어떻게 쓰죠? 독서 감상문 책 읽고 나서 글 쓰라고 하면 뭐 써요? 줄거리 한 두세 줄 쓰고 느낀 점 한두 줄 쓰고 이게 끝이죠. 그러면 그 글을 쓰면 아이가 그 글을 읽고 야, 나 글쓰기 성장했다, 근력이 생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근력을 가지려면은 꾸준히 써야 되는데요.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를 우리가 좀 알면 아이들 독서 감상문 지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좋은 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독서도 의사소통이고요. 글쓰기도 의사소통입니다. 자, 독서는 작가와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글쓰기는 독자와의 소통이에요. 내가 글을 쓰면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게 되겠죠. 그럼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면요. 첫 번째는 읽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써주면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걸 안 쓰고요. 그냥 쓰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쓰거나. 그러니까 좋은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궁금해하는 걸 쓴다. 자, 두 번째 좋은 글의 특징은 뭐냐면 간결한 글이에요. 아이들이 글 쓰다가 어쨌으면 어쨌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마무리를 못하죠. 글 성장도 잘 일어나지 글쓰기의 성장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문 쓰기를 해야 돼요. 짧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쓴다. 네 번째는 깊이 있게 쓴다. 깊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깊이는 깊은 사색이나 경험. 우리 아이들한테는 경험,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쓰면 깊이가 있는 글이 되는데요. 좀 복잡하시죠? 자, 오늘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글쓰기를 한번 제가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9가지 질문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의 정보 생산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정보 소비자로 있었다면 소비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돼요. 정보 생산자로 키우는 9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책의 기본 정보에 대한 거고요. 5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9단계는 비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1단계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두 번째는 이 책 왜 선택했어? 읽기 전에 어떤 기대가 있었어? 라는 기대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작가와 만나야 됩니다. 의사소통이니까. 그리고 작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4단계는 첫 번째 한 문장으로 소개했던 것을 한 5문장이나 6문장 정도로 소개해 보는 거예요. 줄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4단계까지가 책의 기본 정보고요. 5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변화인데 인간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변화하게 돼요. 첫 번째는 감정과 정서가 변화되고요. 두 번째는 사고와 생각이 변화되고요. 세 번째는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점이 확장되게 돼요. 이것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9번째는 뭐냐면 비평인데요. 이 책을 누구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그 소개시키고 싶은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책을 읽었어요? 그럼 책을 읽고 나서 테스트하지 마세요.
테스트에서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 손 치더라도 흥미를 잃어버려요. 관심과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뭘 잃게 된다고요? 탐구심이나 주도성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재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정말 궁금해. 이 책 한 문장을 한번 소개해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고민 엄청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책을 왜 선택했니? 읽기 전에 어떤 기대가 있었어? 이걸 보면은 아이가 어떤 관심이 있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작가, 글 쓴 분은 어떤 분이야? 아이들 작가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런데 작가를 알게 되면요. 이 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줄거리를 쓰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 정말 궁금한데 엄마한테 한 5문장 정도 이 책 좀 소개해 줘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의 기본 정보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변화로 가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또 던지는 겁니다. 문학 같은 책을, 동화책 같은 걸 읽게 되면 경험하게 돼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감정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니?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뭐니? 네 생각이 변한 게 있다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에 한번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있었다면 그게 뭐니? 혹시 책을 읽다가 내가 전에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떠올랐던 것 있었니? 그걸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책 읽고 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한번 더 찾아보고 싶은 것 있었니? 그게 있었다면 그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변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답합니다. 그것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9번째는 비평이라고 했죠. 이 책 누구한테인가 소개해주고 싶다면 그게 누구니? 근데 그 친구한테 왜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어? 라고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답하겠죠. 이 9가지 질문을 엄마가 나는 너무너무 궁금해 라고 하는 그 태도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전혀 부담이 없는 글쓰기가 돼요. 이렇게 말로 한 다음에 글로 쓰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네이버 밴드 같은 것들 잘 활용하죠. 독서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 독서 밴드예요. 거기에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들어와서 직접 쓰고 아직 가지지 못한 어린아이라면 엄마 스마트폰으로 쓰면 됩니다. 그날 읽었던 책 제목 쓰고 읽은 시간 쓰고 페이지 쓰고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부모님과 아이들, 그럼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했던 거 올리면 뭐 해주면 돼요? 댓글 써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스마트폰이 좋은 이유는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그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통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준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스마트폰을 게임기로 처음에 접하느냐 아니면 그냥 유튜브 보는 도구로 접하느냐 아니면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를 생산하는 도구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 스마트폰이 정보를 탐색하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도구로 그런 가치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이제 독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 밴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방법으로 감상문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읽어보기는 어려운데요. 아까 9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본 거예요. 몇 개만 볼게요. 1번, 한 문장 소개죠. 이 책은 반기문이 어떻게 외교관이 됐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이게 한 문장 소개입니다. 두 번째, 읽기 전 제목이 왜 어린이를 위한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인지 궁금했다. 책 제목에 바보처럼 공부한다는 문장이 웃겨서 읽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거든요. 이게 책을 선택한 이유, 읽기 전에 기대입니다. 쭉 한번 보세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무슨 일만 하면 포기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반기문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좋은 글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이죠. 왜 좋은 글이에요? 잘 쓴 글이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좋은 글이에요. 왜요? 좋은 글의 특징은 뭐냐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궁금해한 걸 써주면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일어났죠. 공감이 일어났죠. 그러면 좋은 글이에요. 의사소통 역량, 요즘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키워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그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밴드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요즘 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명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최근에 엄마 한 분이 저에게 한 15페이지 되는 A4 용지로 15페이지 되는 사례집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과 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 삶이 변했대요. 엄마가. 밴드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그리고 아까 그 아이, 진수라는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랍게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책 읽고, 학교 갔다 와서 책 읽고, 또 자기 전에 책 읽고, 그런데 그 책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글 쓰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형이 있는데 그 아이도 놀랍게 변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제 밤에 추석 때 공부하고 있어서 생전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부 그만하고 자라. 이런 얘기 했대요. 책이 준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변화했대요. 남편이 열심히 책 읽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남편에게 책벌레라는 별명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정에서 너무 좋아서 그것을 사촌들, 조카들 모임을 가져서 7, 8명이 밴드에 또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 활동을 다시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사촌들이 변화한 거예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아들 친구들 모임을 또 가졌대요. 그래서 아들 친구들 모임 가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독서도 하고 같이 책 도서관도 가고 밴드에다 글도 올리고 그리고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독서 모임하고 또 책 하나 정해가지고 필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게 너무 좋아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부인 엄마가 아이들 했던 과정들 계속 올리니까 또 이웃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저는 오늘 오신 이 부모님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이 책친 글친 자녀 변화 프로젝트가 저는 책친 글친 대한민국 변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엄마의 변화와 함께 엄마의 변화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책 많이 읽고 글 잘 쓰는 거 바라지 마세요. 뭐가 돼야 돼요? 책과 친구 되고 글과 친구 되면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역량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 만들 수 있는 오늘 답을 얻었으리라 믿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